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영적으로는 천사하고 그 악마를 우리가 믿기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천사하고 악마를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이고 권사님,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사는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 아주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 그걸 보면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마는요, 그건 더 쉬워요. 이재명이랑 그 옆에 있는 양아치들 보면 그냥 악마예요. 그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악마라는 거는 그런 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자, 이게 인간 본성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놈은, 그 악마놈은 그냥 그게 그냥 기본 나가래야 기본. 참 이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머리통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우리가 원하고 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기를 원하고 우리 다 그런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그냥 좀 논리적으로 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돼서 우리나라를 다시 제2의 건국을 이루고 통치해야 되는지 그 논리적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그다음에 복귀냐, 좌우 싸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국내적으로 보면. 그러나 사실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세계 패권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치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제2기가 들어와서 뭐 관세도 뭐 부과한다느니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포위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한국인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전쟁은 뭐 비행기가 가고 미사일 쏘고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전쟁 벌어지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기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반도체 뭐 이런 전쟁이거든요. 한국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 치르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로봇,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고 AI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계를 패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AI 그 기술에 적용하려면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한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생각은 거꾸로 아닙니까? 한국만 우리가 지배까지는 아니어도, 정치적으로는 지배 아니어도 종중분자들을 많이 심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반도체 기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만이 중공이 침략하고 싶어서 먹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만이 사실 다른 건 볼 거 없습니다. 그러나 TSMC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삼성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기술이 더 뛰어나고 세계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쉐어가 더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공이 대만을 침공해서 먹으려 그러면 미국은 어떤 계획까지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킬 수 없으면 TSMC를 완전히 폭발해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플랜까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공의 그걸 알고 만약에 대만을 들어가면 뭐 자기들이 먹고 싶은 TSMC 먹고 다 그냥 박살나니까 그걸 안 하고 눈치가 없고 애가 어차피 뭐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겠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도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AMD나 엔비디아나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 전부 이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로봇이고 뭐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하고 또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그런 회사에 들어간 게, 여러분 지금은 데이터 전쟁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AI를 하려면 그 모든 기계나 그 설비나 그런 기술에 그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SK 하이닉스의 HBM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이 엔비디아나 그런 회사에 딱 들어가고 TSMC에도 공급하는데 이거를 SK 하이닉스가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게 호시탐탐, 그러니까 중국이 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 뭐 영토를 다 먹겠다 이런 거 이전에 친중 분자를 심어서 이런 거를 다 자기들이 좀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그런 게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당선됐을 때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였냐면, 윤 대통령,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군함도 있고 뭐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에 우리를 좀 도와주셔. 배 짓는데 뭐냐면 군함을 지어야 되고 또 상선도 지어야 되고 수송선, 여객선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전쟁하려면 물자를 실어나르고 또 전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조선사가 뭐 있는데 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시설도 뭐 다 낡아 빠져 없고, 그리고 노동자도 없어요. 기술자도 다 없고. 왜냐면 그런 제조업이 다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이 협조를 받으려면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도 조선은 우리보다 밑에요. 그런데 한국은 뭐가 조선이 세계 최고냐면 가성비가 최고예요. 성능이 가장 좋은데 중국에서 만드는 전함보다 한국이 성능이 한 2배 이상 좋다 그래요. 그런데 가격은 더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엄청 빨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납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놈들은 배를 하나, 전함을 하나 찍으려면 한 석 달 6개월이면 찍는데 만약에 미국이 지으려면 한 3년 걸리는데 한 척 만들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이 결국은 1등 되기 위해서 미국을 어떻게 좀 꺾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미국하고 만약에 전쟁 붙으면 뭐 중공이 미국 가서 미국을 점령하겠어요? 미국이 중공 들어가서 땅을 다 뺏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비행기 공중전하고 해상전인데 그러려면 배가 있어야 되고 미사일 비행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윤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셔, 배 좀 만들어 주셔, 쉽게 하면 그 얘기 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보면 크리티컬한 그런 파워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럼 우리나라 조선소가 그렇게 실력도 있고 값싸게 좋은 성능의 배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러면 설계는 미국에서 줄 거 아니야. 요런 스페시피케이션 사양을 집어넣어서 뭐 요런 기술로 좀 다 넣어서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조선소에서 잘 만들어 주는데 그 기술이 이제 그 조선소의 그 레이버들이 그 만들 때 그럼 다 알게 되잖아요. 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기술자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국 놈들, 화기 놈들이 또 노동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조선소에 많아요. 그러면 이게 기술이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기술을 넘기면 이놈을 간첩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간첩법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하나 다 연결돼서 이게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양 놈 다 계획을 세워서 쫙 이렇게 만들어놔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오늘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그 악마놈, 그놈을 악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되고 미국하고 협조가 안 되면 우리 그냥 망하기 정말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조선이 있어요. 한 가지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SMR이라고, 여러분 소형 원자로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스몰 모듈 리액터라 그래서 반도체나 AI 인공지능 하려면, 그 다음에 GPU, 우리 컴퓨터 하면 컴퓨터에 그 머리 헤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두뇌가. 그걸 GPU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돌리려면 엄청 전기를 먹어요. 이거 뭐 석탄 떼고 기름 떼가지고 전기 발전해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국가의 뭐 무슨 전기를 생산해서 보내는 그런 발전소가 그게 아니라 한 기업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큰 회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픈 AI 회사 이런 데가 그런 걸 GPU나 이런 반도체 그런 AI 시스템을 돌리려면 엄청 전기가 많이 드니까 회사가 원자력으로 돌아가는 발전소, 소형 발전소를 가지고 그 회사의 그 업무를 돌리기 위한, 그러니까 핵으로 돌아가는 소형 원전을 짓는데, 이거 설계는 미국이 세계 1등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걸 만들질 못해요. 건설할 그런 건설 기술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냐? 러시아, 중국, 한국이요. 근데 한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MR 그 기술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문재양 시절에 원전 다 박살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 짓이에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SMR을 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제조업과 이 기술이 뭐 말이 좀 심하지만 트럼프의 목줄을 잡고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하고 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어쩌고 그건 다 떠나서 협력해서, 그러려면 이재명이가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냥 망치려고 하는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해서, 그분은 어릴 때부터 그 붙인 그 교사시는 그분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그 사상에 철저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은 뭐 꼭 정치인으로서 그게 아니라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철저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심각한 거는 미국의 시티뱅크 그룹에서 한국에서 탄핵 사태가 4월 안에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국제적인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에는 3대 그 신용평가 기관이 있는데, 신용평가 기관에서 그 점수를 내려버리면 우리나라가 해외 나가서 뭐 여러 가지 금융 딜을 할 때 이자율이 높아지고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불안정하니까 이게 신용평가에서 그 점수가 낮아지면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핵 세타가 정치적인 이유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하고 심각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주당 애들이, 이 정말 악마 같은 새끼들이 국회에서 그 법으로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